소크라테스는 대다수 사람들은 어떤 인물과 법이 국가를 이끌 최선의 선택인지 가려낼 지식이 없다고 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가장 올바른 정치 체제로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서구 사회의 많은 지식인들은 민주주의를 좋게 평가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제대로 된 사리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을 욕하기 위한 단어로 종종 민주주의를 사용하기도 했다. 민주주의는 투표로 진행한다. 투표는 일종의 기술이자 형식이며 그걸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공부와 철학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또 그러기에 적합한 사람도 아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는 천성적으로 선동에 취약하다. 선동꾼은 친절한 미소로 사람들에게 허황된 약속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그 선동꾼은 막상 정권을 잡고 나면 능력있고 선한 사람들을 모두 처단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점점 더 능력 없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선동꾼 정치가는 의도적으로 국가의 혼란을 야기한다. 국가가 최대한 혼란스러워야 그 결과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동적인 정치인은 대중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자신이 혼란 속에서 민중을 구원할 인물인 것처럼 포장한다. 그렇게 권력을 점점 강화하고 결국 사회는 카오스에 빠지게 된다. 처음에는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생겼던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전 국민한테 돈을 뿌리면 내수시장이 활성화돼서 경제가 좋아진다. 같은 정신나간 소리 하는 이재명한테 투표해서는 안 된다. 소크라테스는 배의 비유로 알려진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 배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항해하려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선장이 지휘해야 한다. 지식이 부족한 일반 선원들은 선장의 명령에 따라야만 한다. 그러나 선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자유롭게 추구하고자 단결하여 다수의 힘으로 선장을 몰아낸다면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항해하는 것처럼 보여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그 배는 목적지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 국가가 이와 같이 실패한 배와 비슷한 운명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은 분명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정치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면 안 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정치적 판단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받고 토론 경험을 축적해야만 민주주의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가르친다. 이는 특히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갖춘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부자들이 지배하는 사회보다도 평범한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생각했다.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불리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돈벌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의 돈 관련된 계산은 잘한다. 반면 선동당한 군중은 세금을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지지한다. 그래서 나라가 가난해지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한다. 이처럼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형식적으로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체제를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엘리트 계층이나 경제적 권력자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두고 민주주의의 허울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이러한 구조가 민주주의의 단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본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때로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대중의 판단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이상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경제 권력자들이 지나치게 권력을 집중하게 되면 국민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정치 체제는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자격 있는 지도자들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대중적 참여를 조화롭게 결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의 배 비유는 현대 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국민의 참여와 자율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 교육과 경험을 통해 정치적 차질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고 대중의 참여를 건설적으로 이끄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당신은 이 글을 읽고도 민주주의가 완벽한 정치 체제라고 생각하는가?
결국 민주주의는 투표권을 가진 자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리더도 수준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투표를 보면서 느낀 건 1% 천재, 19% 똑똑한 사람, 30% 덜 떨어진 사람, 50% 멍청한 사람인데 멍청한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표가 나오니 나라의 발전이 힘들다.